돌체의 회전 복습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그 돌림 힘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 돌림 힘은 팔의 길이, 이거를 제가 수업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뭐 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얘가 저는 요렇게 정의하는 거 좋아해요. 회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같은 개념입니다. 회전 중심으로의 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여기에 뭐 힘의 크기를 곱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근데 힘이라는 건 여기에 이 회전축, 회전하는 이 판이 있겠죠? 회전하는 물체의 수직으로 가한 힘이에요. 자, 요렇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축바퀴나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때 좀 넘어갔었고요. 요 페이지가 좀 중요했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보통 수평잡기라고 해서 여기 이 물체 여기 가해지는 이 힘과 지금 여기 1kg이니까 사실 이쪽으로 얼마? 1 곱하기 g 뉴턴 이렇게 힘이 가해지죠. 여기는 3 곱하기 g 뉴턴의 힘이 가해질 건데 여기다가 무엇을 곱한 값? 여기서까지 거리 R1, R2를 각각 곱한 값. 그러니까 1g 곱하기 R1과 여기는 얼마? 3g 곱하기 R2.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얘가 수평이 잡힌다, 평형이 된다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물체의 모양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냥 수직선상의 중력가속도 g를 간단하게 뭐 10m/s 제곱이라고 둬버리면요. 여기에 이 물체 아래로 요렇게 10N 힘으로 누른다라고 그냥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냥 이 수직선 상에 이 아래로 10N 누른 요 지점이 있어 라고 두시고 여기도 어떻게 요 끝에 요쪽에 아래로 30N으로 누르는 지점이 있어 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 물체가 평형이다. 그럼 이 물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래로 누르는 힘과 동일하게 이 받침이 얘를 위로 받쳐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이 두 개의 누르는 힘의 합, 즉 여기가 40N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힘의 평형을 우리가 잡아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회전 중심은 어떻게 설정한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지. 왜? 어차피 회전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회전 중심은 내 마음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냐. 일단 요것만 다시 좀 살려보죠. 여기가 40N이다. 요것만 좀 살려보고 회전 중심을 여기라고 설정할게요. 여기 이쪽. 그러면 여기 요 힘은 10N 곱하기 회전 중심으로의 거리 0.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요 힘은 30N 곱하기 총 6m. 이렇게 되죠? 지금 이 두 힘이 이 막대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 힘은 이 막대를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이꼴 반대로 반시계 방향 돌리려고 하는 힘 40N 곱하기 얼마? 4m. 이렇게 같다고 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요거 이쪽에 써야 되네. 그치? 회전 중심을 어디 뒀다? 가장 왼쪽으로. 지금 왼편에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회전 중심을 뭐 가운데로 두셔도 됩니다. 여기로 두셔도 상관이 없긴 한데 뭐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시고 계산하시면 이거 좌우변 무조건 같아요. 그치? 이해되니? 그치? 그렇게 돼서 이거 안 같은데? 큰일 났다. 뭐가 틀렸지? 6 아
죄송. 이게 4m가 아니죠? 내가 왜 4m라고 했어? xm지. 요만큼을 위치를 모르네요. 머릿속에 약간 내 아무 생각 없이 여기를 살았고 내가 인지를 해버렸어. 아니지, 요거 모르지. 요 거리 x지. 그래서 x에서 요 x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요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초등 과정인데 차이점은 고등 넘어가면 여기 우리 막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힘을 분석해 보시면 막대의 무게는 균일하다고 두시면 돼요. 막대의 무게는 균일하실 거고요. 막대의 질량도 다 균일하면 어차피 이 막대는 이 중심에 5kg짜리 물체가 하나 있는 거로 두시면 돼서 얘를 수직선상의 힘들을 분석하시면 이쪽에 10N, 이쪽에 50N, 이쪽에 30N 있고 받침이 얘를 받치는 힘, 받침 힘 요렇게 이게 합치면 얼마? 90N 이렇게 있으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무게 회전 중심은 여기로 할게요. 그치? 그러면 만약 왼편을 여기를 회전 중심으로 두면 돌림힘 분석하면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 시계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는 힘 요렇게. 자, 그래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은 10N 곱하기 0 더하기 50N 곱하기 3 미터 더하기 30N 곱하기 6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은 90N 곱하기 위치를 몰라 x미터 요렇게 해서 두 개가 이 꼴이다 하고 식을 풀어주시면 x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고 항상 이 모양에 현혹되지 말 것. 얘를 이렇게 간단하게 수직선상에 그려보시면 되게 편안하게 보입니다. 이거 꼭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다음 제가 질량중심법이라는 걸 설명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지금 여기 보면 세 개의 물체가 있는데 얘를 한 지점에 모아버리는 거야. 자, 총 3kg, 2kg, 5kg 있는데 이걸 총 합쳐서 10kg짜리 점 한 개가 있는 걸로 취급해버릴 거라는 거지. 그렇게 찾은 이 지점을 우리는 질량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무게중심일 수도 있죠. 그게 즉 이 세 개의 물체의 질량중심 찾는 건데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회전중심으로 볼게요. 회전중심 근데 아무 때나 잡아도 돼요. 이거는 근데 보통 왼쪽을 저는 잡습니다. 무지성으로 풀 거라서 간단하게 3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6 각각의 물체의 질량이 어떻게 각각의 그 질량들의 거리, 회전 중심으로의 거리를 곱해줬어요. 어차피 중력가속도 G는 계산상 소거될 거라 그냥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한 점, 여기 어딘가에 10kg짜리 한 점이 있는 거야. 얘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뒀을 때 어디인지를 계산하시고 이걸 X라고 두시면 이 X가 뭐다? 이 세 개의 점들이 만드는 회전력과 돌림힘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10kg짜리 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x를 구하시면 이때 x는 계산하시면 아마 좀 계산해 볼까? 아이 참, 힘드네 계산. 4 이거 30 맞니? 34 맞는 것 같아. 그럼 x는 3.4가 되지. 즉 여기에서 3.4m 지점에 10kg짜리 한 점이 있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세 개의 물체가 이렇게 절벽상에 놓여 있고요. 절벽이 3m야. 자, 그러면 봐봐. 이 세 개의 물체 질량 중에 요 바깥쪽에 이쪽에 있거든요. 3.4m. 요거 바깥쪽에 있죠. 그럼 얘는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므로 지금 요렇게 돼 있으면 얘는 쓰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질량 중심이 이 안쪽에 있었다면 얘는 안 쓰러졌을 거야. 근데 질량 중심이 지금 어떻지? 낭떠러지 바깥쪽에 있죠? 그러면 쓰러져야지 뭐. 자, 요렇게 쓰러지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는 질량중심법이라고 해요.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문제점 볼게요. 지금 여기 20N의 힘이 지금 이쪽에 가해지고 있고요. 요거 몰라요. 그리고
모르네. 근데 지금 요 상태에서 평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회전 중심 여기를 잡으시면 지금 요 힘은 얘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고 이 힘은 이렇게 돌리려고 하겠죠. 막대의 질량 무시한다면 여기에는 당연히 10N이어야 10 곱하기 2, 20 곱하기 10 해서 10 곱하기 2, 20 곱하기 1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돌림힘이 평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깨는 어떻게 두 개의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다 합쳐줘야 되겠죠? 얼마 총 30N의 힘으로 어깨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 정리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회전 중심을 가장 왼편일 때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거는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뭘 할 거냐면 분산법이란 거 좀 배우실 건데, 자, 분산법은 이거예요. 얘가 평형일 때요, 되게 재밌는 효과가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물체가 놓여 있다고 해봅시다. 이 막대 무게 무시하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물체는 중력이 아래로 힘을 받을 거고요. 각각의 받침은 어떻게? 얘를 위로 밀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F1은 F2 플러스 F3인 건 맞아요. 자, 그치? 그리고 여기를 R2, 여기를 R3라고 하면요. F2R2는 F3R3. 즉,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 F와 R의 곱이 지금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두 개를 우리가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F라는 힘을 F2와 F3가 지금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눠 가지고 있죠? 근데 거리에 반비례하고 있어요. 그치? 일정한 상황이니까 거리에 반비례하고 있어서 F2와 F3는 거리에 반비례해서 F1을 나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 3mg가 있습니다. 3mg. 여기 3mg의 힘으로 여기를 이 물체가 아래로 힘을 받고 있을 건데 평형 상태죠? 그럼 이 힘이 거리에 반비례해서 양쪽으로 지금 거리가 1대2죠? 반비례해서 3mg를 2대1로 즉 여기가 2mg, mg 이렇게 나눠 가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한 개 더 여기 2mg 있죠? 2mg 이건 지금 봐봐. 이 막대가 균일하다면 당연히 여기와 1대1일 거예요. 그치? 그러면 EMG를 양쪽 받침이 나눠 가지게 되겠지. MG, MG. 그래서 F1이 지금 총 EMG, MG 세 개의 힘, 3mg의 힘을 지금 받치고 있는 거고요. F2는 MG, 총 EMG의 힘을 받치고 있다. 이렇게 두 물체의 중력을 두 받침으로 각각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분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문제가 되게 쉬워요. 문제 푸는 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데 뒤에 설명 나와 있으면 잘 보시고 이것도 분산법 문제인데 이것 한번 볼게요. 진짜 쉬워요. 지금 F 문제 구하라고 돼 있는데 되게 쉬워요. 봐봐. 이거 아래로 중력 가속도를 G라고 하죠. 그냥. 그럼 여기 6G고요. 이쪽에 3G 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1대2죠? 즉, 이 3G의 힘이 양쪽 줄에 분산돼서 근데 2대1로 분산돼서 여기 2G, G 분산될 거고요. 6G 힘이 1대1이지 즉 각 양쪽에 3G씩 분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F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풀이 테크닉들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요. 돌림 힘과 힘의 평형을 이용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 질량 중심법, 분산법을 설명드렸어요. 이거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되고요. 이 세 가지 방법만 잘 활용하시면 문제 푸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분산법의 경우에는 몇 가지 사실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항상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 자, 우리가 힘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봐봐. 지금 F1과 F2를 보면 양쪽이 이렇게 F1과 F2가 있고요. 그렇지?
이 두 개의 물질 중력 뭐 이거 G1, G2라고 할게요. 그치? 지금 양쪽 끝에 이 힘 사이에 뭔가 힘들이 가운데 놓여야 돼요. 그래야 양쪽 끝으로 분산이 쉽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F1, 여기 F2, G1, G2, G3. 여기 G1이 F1과 F2 바깥쪽에 놓여 있잖아요. 이 경우는 분산법 쓰기 되게 애매해요. 뭐 될 수도 있긴 한데 쓰는 방법이 없다라고는 안 했습니다. 없진 않은데 그 방법 괜히 썼다가 숫자만 더 더러워지고 굳이 할 이유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산법은 우리가 구하는 이 받침 혹은 어떤 힘이 한쪽 방향으로 딱 두 개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양쪽 끝에 놓여 있고요. 반대되는 힘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해진 힘들이 안쪽에 모여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쓰기 되게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쓰기 조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요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쪽에 얘기했던 이 무게중심법은요, 보통 이렇게 안정성, 물체가 쓰러질까요? 쓰러지지 않을까요?를 따질 때 매우 편해요. 그래서 활용법이 조금 정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 적용할 때 조금 편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복습 영상 다 완료했습니다.